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시험 대비 실기 기출보건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론형의 문제죠. 이론형의 문제에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직업적응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몇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직업적응 이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 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좀 많이 듣고 또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8번 문제 봅니다. 자, 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직업적응 이론의 검사도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도 지금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직업적응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개발된 검사가 있는데 그것을 기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술하시면 되는 것인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MIQ, JDQ, MSS, MSQ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영어만 쓰시면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좀 풀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풀어내십시오. 꼭. 첫 번째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가 바로 이겁니다. 미네소타 임포턴트 퀘스처너리. 그래서 우리가 MIQ라고 하는데 이 MIQ를 미네소타 직업가치검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가치에 해당되는 부분 6가지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네소타 직업가치검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걸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DQ가 있는데 두 번째 시트를 보면 자, 이게 이제 Job Description Questionnaire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무기술이란 말이 있죠.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라고 합니다. 다이스와 로키스트는 미네소타 그룹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네소타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미네소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니셜을 딸 때는 이걸 따죠. JDQ를 땁니다. MJDQ라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자, JDQ가 있는데 이것은 직무기술 질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직무기술 질문지는 우리가 이제 20가지의 욕구, 이 20가지의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20가지 욕구에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MSS가 있는데요. MSS는 여기 MSQ가 먼저 나왔으니까 MSQ를 먼저 할게요. MSQ는 미네소타 satisfaction, 만족 질문지라고 합니다. 만족 질문지 또는 만족도 질문지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네 번째가 바로 MSS가 되겠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 S는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제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미네소타 satisfactoriness scales라고 되어 있어 이게 충족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충족이라는 단어고 자, 그 다음에 scales는 척도죠. 그래서 미네소타 충족 척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만족과 충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만족과 충족은 좀 다르거든요. 이 개념이 좀 달라서 영어도 좀 다르게 써져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를 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가로 열고 MIQ 그 다음에 직무기술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가로 열고 JDQ 그 다음에 미네소타 중요성 충족 척도에서 MSS 그 다음에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라고 해서 MSQ 가로 열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큰 틀을 잡아 드렸어요. 이 네 가지를 이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면 되느냐? 앞에 보시면 자,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 검사에 대해 기술하시고 그랬으니까 검사 네 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기에 이제 이 정도의 글을 넣었습니다. 다이스와 로키스트는 개인의 일에 대한 만족. 자, 우리가 이제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다 합시다. 자, 일이 이제 일종의 환경적인 요소잖아요. 요소인데 자, 이 개인이
이를 향해서 갈 때는 이게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반대로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자, 일이 개인에게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충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은 이제 조직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환경적인 부분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만족 정도를 말 그대로 만족이라 하고, 조직의 만족 정도를 충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일에 대한 만족과 끊고요. 개인에 대한 일의 환경의 만족, 이것을 우리가 충족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개인에 대한 일의 환경 또는 환경의 만족을 충족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자기 일을 수행하는 능력 정도에 강조를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원하는 업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이제 조직은 충족을 하겠죠. 개인은 만족을 하겠고.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 정도의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이스의 로키스트의 초점이었습니다. 이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들이 있는데 MSQ, MIQ, MSS, JDQ가 개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satisfaction이라는 단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직업 적응의 이론에서는 이 만족을 측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인이 이쪽에 만족을 하고 조직이 이쪽에 충족을 했을 때 우리 개인은 직업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은 직업 적응하겠죠. 그래서 이 직업 적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중요 지표 두 가지가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족과 충족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거죠. 자, 정리가 됐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자, 직업 가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했어요. 6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앞에서 제가 암기법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세요? 안성, 이자, 편지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여기 개인이 이름 환경에 대해 지니는 20가지 욕구와 끊어주세요. 6가지의 가치관 또는 가치라고 해도 돼요. 자,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인데요. 자, 총 190문항이고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외우지 마세요. 우리가 뒤에 사례형에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가 따로 나오거든요. 사례형에 그때 이제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는 총 190문항으로 되어 있고 5점 척도로 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대 가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안, 성, 이, 자, 편, 지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안성, 이자, 편지. 자, 여기 6가지 가치관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치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은 이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개인이 일의 환경에 지니는 20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걸 하위 척도라고 그래요. 이걸 하위 척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6가지 가치가 이렇게 위에 있고 거기 아래에 이제 하위 척도가 2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20가지가 바로 이제 욕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6가지의 가치가 있고 여기 아래에 하위 척도들이 있는데 여기에 20가지의 욕구가 있다. 여기에 20가지의 욕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것을 이제 총 190문항이고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는 뒤에 사례형에도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거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인데요. 직무기술 질문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가지 욕구가 다 나오잖아요. 다시 이걸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 일의 환경이 MIQ에서 정의한 20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에서 20가지 욕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의 환경이 이걸 만족시켜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 환경이 이것을 만족시켜주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무기술 질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MIQ가 나왔었잖아요.
큰 틀을 잡아 보면 MIQ에는 6가지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20가지의 욕구를 봤어요. 20가지의 욕구를 봤는데 여기에서 이 20가지의 20가지의 욕구가 아래로 쭉 내려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JDQ가 들어가요. 이 JDQ는 20가지 욕구 20가지 욕구에 대해서 일의 환경이 만족시켜주는 정도, 일 환경이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거죠. 자, MIQ에서는 6가지 가치와 그 하위 척도의 20가지 욕구를 측정한다면 이 20가지의 욕구를 일 환경이 만족시켜 주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JDQ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조금 이해가 빠르니까요. 미네소타 만족도 질문지 MSQ 들어갑니다. 20가지 영역의 만족 정도를 측정했나요? 네,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JDQ에서 했습니다.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20가지의 이제 욕구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역별로 전반적인 평가도 하고 영역별로도 평가를 해보는 도구가 바로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다.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강화 요인이 좀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만족의 원인이 되는 강화 요인이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만족도를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취, 승진, 다양성, 능력의 사용 등 2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족도를 평가를 했잖아요. 이거를 일 환경이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평가를 해서 이 만족을 MSQ에서는 영역별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한다. 전반적인 만족을 평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직무 만족에 강화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만족의 원인인 강화 요인이 있는데 그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강화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성취, 승진, 다양성, 능력. 자, 이걸 좀 암기법으로 만들어 봤는데 다승, 성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승, 성능. 자, 다양성, 승진, 그 다음에 성취, 능력의 사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문항으로 5점 척도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미네소타 충족 척도인데요. 슈퍼바이저가 개인에 대한 충족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관리자가 개인에 대한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의 충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족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는 일반적인 충족과 신뢰 가능성과 수행 능력과 그 다음에 직업 적합도와 개인 적응 5가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MSS입니다. MSS는 말 그대로 제가 충족 정도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자, 관리자가 슈퍼바이저란 말을 관리자로 해도 돼요. 그래서 관리자가 개인에 대한, 이거는 뭐 구성원이 되겠죠. 개인에 대한 충족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 자, 여기에 충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족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암기법으로 5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충신, 적수, 적응입니다. 충신, 적수, 적응입니다. 5개라 했었죠.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충은 뭡니까? 충족입니다. 충족. 그 다음에 일반적인 충족인데 충족. 그 다음에 C는 신뢰 가능성. 그냥 신뢰.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은 적합 나오죠? 적합도.
일에 대한 적합도겠죠. 직업 적합도가 되겠습니다. 적합도. 그 다음에 수는 수행 능력입니다. 수는 수행 능력. 마지막은 그대로 적응입니다. 개인의 적응을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충신, 적수, 적응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기억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암기법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결해서 했던 것이 요 세 가지잖아요. 연결해서 한 것이 요 세 가지고 별도로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20가지 욕구 연결했습니다. 만족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또 키워드 들어가면은 MIQ에서 키워드는 6가지 가치와 20가지 욕구가 들어가는 거고 JDQ에서는 여기 20가지 욕구의 내용이 들어가죠. 자,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만족의 원인이 만족을 봤고 그 만족의 원인에 강화 요인이 있을 거다. 그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건데 이게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등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했어요. 이런 암기법을 좀 쓰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충족 척도니까 충족이라는 거 개념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쓰시고 여기 있는 암기법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사도구 4가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검사도구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들어갈게요. 제가 앞에서 만족과 충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9번 문제에 보면 그 뒤쪽에 실력 따지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 실력 따지기 나오죠. 이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9번 문제. 9번 문제도 체킹해 주시고요. 이건 앞에서 했던 4번, 6번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4번, 6번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강조한 2가지 유형이라고 나오잖아요. 2가지 유형이라고 나오면 하나는 직업 성격이고 하나는 직업 적응이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직업 성격이 먼저 나왔죠. 직업 성격 유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적응 유형이 나온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격적인 측면은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예요. 상호작용. 환경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업 적응 같은 경우는 개인과 환경 간의 일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를 보는 거다. 일치하면은 뭐 하겠어요? 일치하면은 적응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암기법 말해봐요. 신지의 성격. 오케이. 영, 리, 신, 지. 여기는요. 융, 끈, 적, 반. 이렇게 외우라 하겠죠. 제가 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역량, 리듬, 신속성, 그 다음에 지구력이라고 했죠.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이라 했어요. 동의어도 다 써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은 역량의 속도는 빼주세요. 역량의 속도. 왜냐하면 민첩성이랑 헷갈리시니까 역량이라고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속도를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속도는 빼주세요. 자, 그러면 직업적 성격 유형입니다. 직업적 성격 유형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계란 단어가 보이시나요? 네,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쓰시면 돼요. 개인 또는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가변적이고도 시간을 고려한 형태로 기술한 성격 변인을 성격 유형이라고 한다. 가변적이라는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의 관계가 변할 수 있잖아요. 자,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간적인 것을 고려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뭐 기간 이런 게 나와요. 유지하는 기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바로 기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반응의 어떤 신속성, 반응의 신속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런 것들을 좀 단어를 써놓으시면 이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민첩성의 동의어가 신속성, 이거는 좀 빼자라고 했어요. 역량, 그 다음에 리듬, 그 다음에 지속성은 지구력이에요. 지속성은 지구력. 이 지가 있잖아요. 이 지는 똑같은 이제 지속성, 지구력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작성할 때 힌트는
요게 들어가요. 요 상호작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들어가요. 아, 상호작용을 넣어서 개념을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직업 성격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반응의 신속성을 말한다. 얼마나 빨리 과제에 접근하는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업 환경에 과제가 있잖아요. 직업 환경에 과제가 있을 건데 이 얼마나 빨리 그러한 그 직업적인 과제, 직무 과제랄까요? 직무 과제에 접근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의 신속성과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정도라 있어요. 소모되는 노력.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상호작용하는가. 얼마나 강력하게 상호작용하는가. 소모되는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역량이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듬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그 반응 속도적인 측면을 봤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리듬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할 때 이 반응 속도가 우리가 이제 반응 속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앞에서 반응의 신속성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좋겠죠. 일정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고 안정감 있는 게 좋겠죠. 어쩔 때는 신속하게 하다가 어쩔 때는 더디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정하고 또 여기 나온 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반응 속도의 일정한 리듬을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지속성 지구력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유지되는 기간이다. 상호작용이 유지되는 기간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구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상호작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지속성 지구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해 드렸는데 이해되신가요? 첫 번째 키워드가 반응의 신속성이에요. 반응의 신속성, 민첩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모되는 노력의 정도예요. 소모되는 노력의 정도.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리듬이죠. 안정적이고 일관된 리듬.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렇죠. 오랫동안이에요.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죠. 여기 안에 공통점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요.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요. 뭐와 뭐가? 오케이.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자, 그러면 해볼게요.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반응의 신속성은 말 그대로 신속성, 민첩성. 개인 환경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소모되는 노력의 정도는 뭐라고요? 역량. 개인 환경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 일관된 리듬은 리듬. 개인 환경 상호작용이 있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정도를 뭐라 한다? 네, 지구력, 지속성이라 한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이제 직업 적응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제가 이쪽에 썼다가 지워버렸네요. 그게 이제 일치되는 부분이다 그랬잖아요. 개인과 환경 간에 일치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 보시죠. 여기 보면 개인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일치가 있잖아요. 일치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정의되는 게 바로 뭐다? 네, 직업 적응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적응 과정은 개인 환경의 일치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정의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이 있고 환경이 있다. 적응을 시작하기 이전이에요. 적응을 시작하기 이전에 불일치에 대한 내성입니다. 그러니까 일치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적응을 아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불일치니까. 그래서 이 불일치를 참아내는 정도예요. 불일치를 참아내는 정도.
자, 여기 보면 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성. 불일치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참아내는 정도를 내성이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유연성이다, 융통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썼어요. 자, 유연성 또는 융통성이다. 자, 여기에 불일치란 단어는 이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개인 환경 간의 불일치를 얼마나 참아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동성, 적극성, 수동성, 반응성은 서로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 끈기를 먼저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적응 행동을 유지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업 성격의 지구력은요, 상호작용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적응이에요, 적응. 직업 적응이니까.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적응이니까. 그래서 적응 행동을 유지하는 기간을 우리가 바로 끈기다, 인내다, 이렇게 말해요. 적응의 시작과 종료의 지속 기간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개인과 환경이 일치했어요. 자, 일치했어요. 일치했으면 적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적응하겠죠. 이 적응에 시작 지점이 있고 끝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이 지속 기간이 바로 끈기다, 인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의 지속 기간이 바로 인내 이퀄 끈기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불일치했을 때 참아내는 정도가 융통성이라면 일치했을 때 적응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이 지속기간, 그게 유지되는 기간, 그게 바로 인내 끈기다. 이 두 가지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능동성과 수동성을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적극성과 소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적극적인 태도고요. 이게 바로 소극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대 환경의 변화를 꾀하여 적응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변화를 꾀하여 적응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게요. 자, 개인과 환경에 일치를 가져와서 적응을 하고 싶어요. 적응하고 싶은데 개인이 변화되는 것이 있고 개인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있고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는 게 있어요. 저기 보면 환경의 변화를 꾀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있고 개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있다. 이게 뭐겠어요? 자,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다 더 적극적인 거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애착 정도를 조정해요.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소극적인 것, 수동성과 반응성이라고 해요. 왜 반응성이라는 말을 썼냐면, 자,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환경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환경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건 환경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성이다, 능동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극성이다, 능동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네.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변화가 되느냐 아니면 환경이 변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 환경을 변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융, 그 다음에 끈, 그 다음에 적, 그 다음에 반 끝났어요. 네 가지 정리했습니다. 잘 적어주시죠. 직업 성격적인 유형과 직업 적응 유형 두 가지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실력 따지기가 나와요. 실력 따지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과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다
다이스와 루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의 주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만족과 충족이다. 직업 적응을 예측하는 두 가지 주된 지표는 만족과 충족이라고 말합니다. 만족은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개인의 욕구와 요구 조건이 충족되는 조건 정도, 이것을 만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개인의 요구가 충족이 됐어요. 개인의 요구가 충족이 됐다고. 그럼 이걸 만족스럽다 해서 개인의 만족도가 올라가잖아요. 충족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정도에 대한 가로 다른 사람의 평가예요. 보통 관리자의 평가와 관련돼 있어요. 저 녀석 참 자기의 직무를 잘 완수하네 라고 관리자가 평가하면 이걸 충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4번이 어찌 보면 결론이에요. 4번이 결론인데, 즉 개인의 환경에 대한 만족을 말 그대로 만족이라고 하고, 환경의 개인에 대한 만족을 충족이라 한다. 이해되십니까? 네, 앞에서 제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환경에 대한 만족을 satisfaction, 만족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만족을 환경이 해요. 이 환경에 관리자도 있고 슈퍼바이저도 있고 조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충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이스와 로키스트는 직업 적응을 위한 주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족과 충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은 앞에서 그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10번 문제인데요. 이 10번 문제는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직업 적응 이론의 특징을 써봐라. 그 다음에 직업 선택 과정에 대해서 써봐라. 개인과 조직 간의 환경 간의 불일치 이후의 적응 단계 유형을 두 가지로 써봐라 라고 했어요. 세 가지죠. 자, 우리가 이제 불일치 이후의 적응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럼 불일치가 된 다음에 우리가 소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방식을 취해서 적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써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 적응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나왔던 단어들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충족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였어요.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 환경 일치 이론에 해당되나요? 네, 맞습니다. 개인 환경 일치됐을 때 적응하는 거니까 다시 그리면 개인과 환경이 일치됐을 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환경 일치 이론에 해당되며 여기 만족이 나오죠. 직무 만족과 정년의 보장을 애언하는 직업 환경과 개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을 위한, 직업 만족을 위한 환경과 개인들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조직의 만족도와 개인의 만족 수준도 중요하게 인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조직의 만족도를 충족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개인의 만족을 만족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좀 총정리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일맥상통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진로 선택 과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진로 선택 과정. 우리가 이제 여러 검사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앞에서 했던 거. 직업 적응 이론은 검사 도구를 통해서 직업이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이며 개인이 직업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필요와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네 가지 검사 도구를 봤잖아요. 그 검사 도구를 통해서 직업이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업이 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직업적인 부분이 주어니까 앞에서 했던 생각나세요? 충신, 적수, 적응? 요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MSS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 뭐 만족할 수 있는 해도 돼요. 이러한 필요와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했거든요. 아, 가치, 필요를 우리가 needs, 욕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MIQ부터 쭉 나갔었잖아요. MIQ, 그 다음에 JDQ, 그 다음에 MSQ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갔었죠. 제가 이렇게 해서 뽑아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개인이 직업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뭐 그 개인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와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번은 뭐냐면 검사해라.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런 걸 알아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을 예언할 때, 예측할 때 개인의 능력은 업무에 필요한 능력, 그게 업무 능력이죠. 업무 능력 유형과 비교가 되고, 각 직업이 제공하는 가치들은 개인에게 뒷받침돼야 되는 보상 유형과 비교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때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측을 위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 비교는 이 검사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자, 개인의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 업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인의 능력과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각 직업이 제공하는 가치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직업이 제공하는 가치, 그걸 써야 돼요. 직업이 제공하는 가치가 있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뒷받침돼야 되는 보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승진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개인에게 뒷받침돼야 되는, 개인에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보상이 있다. 이게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 제공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안성, 편지, 이자, 여기에 보면 자율성이란 게 있어요. 자율성,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율성과 개인에게 뒷받침돼야 되는 보상이 뭐겠어요? 자율성이 아래에 있는 거, 재량권이겠죠. 자, 예를 들어 재량권이다. 재량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례형에서 배울 건데 이것도 측정하고 이것도 측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높으면 이것도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일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 맞아떨어지는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기본이고요. 개인의 능력과 업무 능력의 일치를 비교해서 일치되는지를 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직업이 제공하는 가치하고 개인에게 뒷받침돼야 되는 보상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지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충족과 만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직의 만족을 충족이라 했고 개인의 만족을 만족이라 했어요. 여기 예측에 따라서 각 직업들은 비교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 또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면 조직 만족과 개인 만족을 본단 말이에요. 조직 만족과 개인 만족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본다 이거죠. 여기를 분석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 있는 진로 선택 과정은 직업 적응 이론에서 쓰는 검사 도구를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뭐였죠? 아까 MSS였잖아요. MSS였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만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뭐 JDQ, 그 다음에 MSQ가 있었잖아요. 만족에 대한 평가들, 개인의 만족에 대한 평가들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거다. 그래야 잘 적응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검사 도구를 잘 공부해 놓으셔야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진로 선택 과정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은 불일치 이유가 나왔어요. 자, 불일치 이유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9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인 방식, 소극적인 방식이 있다. 개인과 조직 간의 불일치 이후에 적응 단계 유형 두 가지가 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불일치 이후에 적응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식이 있고요. 액티브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방식이 있어요. 리액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능동성이라고 하고요. 이걸 능동성이라 하고 이걸 수동성이라고 해요. 이걸 수동성이라 하는데 개인은 조직의 요구 수준이나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을 바꾸는 끊어요. 직업 환경의 변화를 통해 불일치를 경감시키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아, 개인이 직업 환경의 변화를 꾀한대요. 개인이 직업 환경의 변화를 꾀한대요. 그러니까 뭐 요구 수준이나 조직의 요구 수준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꾸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싸잡아서 직업 환경의 변화라고 한 거죠. 이런 직업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불일치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적극적인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인은 자신의 기술이나 욕구에 대한 애착 정도를 조정을 해요. 자신의 기술이 있고 자신의 욕구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애착 정도를 조정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불일치를 감소시키는 스스로의 변화, 내담자 스스로의 변화 또는 구성원 스스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계획세가 그랬잖아요. 개인의 변화를 도모한다. 개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소극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되셨죠? 네, 이거 앞에서 했던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10번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수퍼가 나오죠. 수퍼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수퍼 문제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퍼 문제도 이렇게 좀 쪼개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쭉 했는데 이제 다이유사 로키스트 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다이유사 로키스트의 이론은 뭐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IQ라고 하는 것은 사례형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검사 도구는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